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는 시간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달 제시한 2.5%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동차 부품업체 대성엘텍의 보유 지분 11%를 DH글로벌에 매각합니다. DH글로벌은 약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추가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소 대표 기업들의 수소산업 전략 발표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2022 인베스터데이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동국제강이 중국 법인 DKSC 지분 90%를 중국 지방정부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동국제강은 연결 손익 개선 효과와 400억 원 규모 차입금 지급 보증 부담을 해결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자 음식료 관련주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CJ제일제당 등 대형 식료품 업체는 원가 부담을 주력 제품 판매가 인상으로 대응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온이 연구개발과 엔지니어 분야 수백여 명 규모의 경력직 충원에 나섭니다. 최근 2년 새 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인재난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배터리 업계 인재 확보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한테 압도당한 K배터리 보겠습니다. 그나마 하락장에서 좀 버텨주나 싶었던 우리 K배터리 업체들이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황 자체가 지금 녹록지는 않죠. 원자재 끊임없이 나오고 전기차 시장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길 방법은 품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SK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SK온이 수백 명 규모의 경력직 직원을 이제 채용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수율 개선 그리고 이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재 확보에 좀 나서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재 확보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제 경쟁사들도 직원의 이직 가능성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상황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온 모집 분야를 좀 보니까 이제 연구개발과 엔지니어 직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연구개발 분야는 선행연구, 셀 개발, 시스템 개발, 공정 개발,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이고 엔지니어 분야는 완전 보건이나 셀 공정, 그리고 모듈 공정, 설비 기술, 유틸리티, 글로벌 제조, 제조 설비 관련 이런 직무 쪽으로 이제 미국, 중국, 헝가리 등 해외 사업장에서 이제 근무할 예정인 인재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SK 이노베이션 산하였을 때부터 이제 특정 직무별로 상시 채용으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10월달 분사 이후에 인재 확충을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K온을 포함한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등 배터리 3사 외에도 현대, 기아차 등 전기차 업체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소재 업체들에서도 배터리 전문 인력 스카우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 등 해외 기업의 국내 배터리 인재 유치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배터리 전문 인력 품귀 현상 자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건설이나 석유화학 등의 타 업종에 종사 중인 배터리 유관학과 전공자 영입 경쟁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 1위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 내수 위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업종들이 실적 컨센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선방해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이쪽 업종은 아무래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관심을 가져보니 지금 실적은 기대되는 곳이 삼성 SDI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 SDI향 업체들과 LG, SK 업체들을 좀 나눠서 전략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좀 SK온 기사 먼저 다뤄주셨으니까 네네.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유는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의 이유는 시황 부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정제 마진 하락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배터리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SK온 프리 IPO 기업 가치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에서 크게 30조 원까지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지금 16조 원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또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적자 사업부이긴 합니다만 SK온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0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제가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유 시황이 안 좋을 땐 정유주로 취급받고 배터리 시황이 안 좋을 땐 배터리로 취급받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950억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이거를 최소한 초과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용 전지하고 소형 전지 성과가 상향된 결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전지용, EV용 수요 고성장에 따라서 빠듯한 수급 여건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앞선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증설이라든가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상신 EDP라는 종목인데요. 이 상신 EDP라는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삼성 SDI가 약 8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대형 캔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4680 배터리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4680 배터리가 뭐냐면 지름 46mm에 높이 80mm인 이 원통형 배터리 셀이거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변경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금 사업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삼성 SDI 캐파 확대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 양 상신 EDP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악재가 잔존해 있는 시장이죠. 고로 뉴스에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부각될 만한 일정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산업자원부가 수소 펀드를 출범합니다. 그 가운데 내일부터는 수소 관련 행사죠.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수소 대표 기업들의 수소 산업 전략 발표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6일 날에는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효성그룹이 나서고 그리고 7일 날에는 SK그룹, GS그룹, 이원그룹과 이제 일진그룹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소에 종사하는 글로벌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션 발표도 예정돼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소 산업 현황과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주가의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 정도 재확인이 가능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좀 주가에는 좀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가는 시장이어도 완벽한 대체 에너지 수소 관련주는 좀 철저하게 소외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지금 대리님도 지금 수소 관련주 이번 주부터 좀 분위기 반전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소외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 반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오늘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는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소 방향성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달에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의 어떤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 당시 친환경 관련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이후에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가 통과가 되었고 오는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어떤 그 청정 수소 생산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기술 개발에 투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업종이라든가 사실 구체적인 종목을 원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이면들을 보면 사실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 아실만한 SK, 현대차, 두산, 한화, 포스코, 효성,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하시면 사실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어디서 힌트를 종목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디서 힌트를 갖고 왔냐면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에서 수소 경제 테마라는 ETF 안에 어떤 추정 편입 비율을 살펴보니 추정 편입 비율은 현대차가 가장 높았고요. 왜냐하면 수소 연료전지 완성차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높았고 또 연료전지 그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소 충전소 설치라든가 수소가스 압축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효성중공 업종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곡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합니다. 웃고 있는 식품주 한번 찾아볼까요? 3월 최고점을 찍었던 밀 가격이 6월을 기점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 인상을 한 식품주들의 주가는 힘든 시장에서도 확실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음식료 관련주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가 부담이 높아진 음식료 업체들 판매 가격이 인상을 했죠. 이제 그 핑계로 인상을 했는데 곡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가 계속 이제 다뤄왔었던 내용이었죠. 전일 SPC 삼립을 비롯해서 이제 동서나 CJ제당 이제 주요 식음료 업체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식음료들은 이제 코스피가 연일 저점을 기록할 때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물론 5월과 6월은 뭐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이 좀 들썩이자 시장 지배력이 높은 CJ 제일제당 등 식료품 업체가 원가 부담을 주력 제품 판매가 인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실적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지만 이를 가격으로 넣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력을 가동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과 동시에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입장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원자재 가격은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오른 거라서 언젠가는 안정을 찾을 텐데 그 사이에 기업들은 그것을 좋은 핑계 삼아서 재화의 가격을 올립니다. 단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 해도 절대 그 재화의 가격을 안 낮추거든요. 그 이야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찍히는 숫자가 커지게 됨으로써 투자에는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 다 앞으로 나올 이슈라서 이게 아마 시장의 방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확실히 식품주 안에서도 종목별 상승폭에는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단순히 뭐 곡물가 하락한다고 식품주 상승한다라는 기계적인 공식보다는 뭐 P와 Q가 있을 때 Q까지 확장되는 뭐 수출 기업, 좀 유망한 종목까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리님? 우리 앵커님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길로 가셔야 될 것만 아닙니다. 굉장히 분석력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곡물가 상승 관련해서 예전에 뭐 비료 관련주들도 이제 뭐 사이클을 좀 타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정말 큰 종목, 큰 기업들,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간을 설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SPC 삼립이었거든요. SPC 삼립 같은 경우는 휴게소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큰데 그 부분이 그동안 적자였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사업부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SPC 상립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한 10% 그리고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된 만큼 어떤 그 최근에 트래픽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요. 원가 부담 판가로 성공적으로 어떤 그 전가를 한다. 그리고 한 번 올린 가격은 낮추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6월 30일부터 뭐 햄이라든가 소세지 제품의 가격을 평균 8.9% 가까이 인상을 했거든요. 저는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오리온 같은 경우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또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가격 인상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오프리어 채널 셀인 수요 증가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오리온의 5월 실적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인상을 여기는 좀 최소를 하되 한국이나 베트남, 러시아에서 판매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그런 전략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실제로 기존 제품의 10% 증량 등을 통해서 시장 점유 확대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로 어떤 그 중국에서의 오리온 스낵 매출이 5월 달에 무려 42%나 증가를 한 데이터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향후 좀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곡물가 안정됐을 때에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좀 주목해보자. 또 종목 말씀해 주실 때는 SPC 삼립과 오리온이 좀 제 귀에 콕 꽂혔네요. 자, 마지막 뉴스 완성차 소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어제 6월 현대차 성적표 선방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도에서는 특히 좀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사죠. 이 대성 엘텍의 매각 소식까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49,001대를 판매하면서 전월 로컬 브랜드 타타모터스죠. 여기에 빼앗긴 2위 자리를 한 달 만에 되찾았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대성 엘텍이 삼성전자 협력사에 매각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 시장 먼저 보시죠.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호조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새롭게 출시된 베뉴가 인도의 SUV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인도 시장 1위는 이제 인도의 최대 자동차 업체죠. 마루키 스즈키로 12만 8,999대를 판매를 했고요. 일단 대성엘텍 관련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용 AVN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대성엘텍이 생활 가전 제조업체죠. 이제 DH글로벌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DH글로벌은 김치냉장고나 냉동고, 제습기 쪽 생활 가전을 OEM과 ODM 방식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M&A를 통해서 신사업 진출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9년, 10년 정도 만에 지금 매각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완성차 업체는 여전히 독일 배기가스 검사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가운데 또 동시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성차와 부품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반기 업종 전략 중에서 자동차 업종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일 6월 달 현대 기아의 도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연중 최대 해외 도매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은 조금 슬로우했지만 인도라든가 북미 도매 판매 증가와 그리고 중국 판매도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 도매 판매 개선 배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6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그래서 1년 전 대비 1년 전에 그 반도체 부족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7월부터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 장기화로 소진한 재고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지금 이연 수요, 대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뉴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비용이라든가 공급망 이슈로 어떤 탄력적인 가격 정가가 가능해진 시장 환경입니다. 때문에 어떤 그 코로나 구간에서 주요 OEM 실적 흐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볼륨 감소라든가 원가 상승에도 어떤 믹스 개선 그리고 신차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가격 효과로 기대 이상의 이익 창출 능력을 재차 확인할 어떤 2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자동차의 가격 상승은 수익성 상승을 동반을 해서 매출 성장 이상의 어떤 이익 개선 효과도 2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가 상승 부담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원가 부담이 극에 달한 어떤 부품사의 가격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또 수용하기에 유연한 환경으로 변화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완성차의 가격 인상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마진 훼손 우려를 제한하는 한편 어떤 견고해진 이익 구조는 현대차 관련 어떤 부품사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전략 그리고 이번 주 장 전망과 전략까지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도 우리나라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지난주 발표, 이번 주 발표 한번 지켜보시고 아직은 중장기 실적주 위주로 해서 분할 접근은 가능하시되 보수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물 주가 지수가 일제히 좀 상승하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과 전망까지 한번 챙겨가 보죠.
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2.88%까지 어떤 시장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방향의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저도 트레이딩 기회 발생의 어떤 시각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국내 지신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이 기술주 비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 반등의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떤 삼성전자 오늘 이후로 또 계속 조금 바닥에서 버텨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대기 매수도 같이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